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인 지스타 2023이 오늘 부산 백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40개가 넘는 국가에서 천여 개의 업체가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습니다. 1조 원 넘는 몸값을 자랑하며 코스닥 시장에 화려하게 등장한 파도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매출 전망치를 부풀려 상장한 것 아니냐는 투자자들의 원성이 커지면서 기술 특례 상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영병 전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오늘 차기 은행연합회장으로 내정됐습니다. 조정 회장은 오는 27일 은행연합회 사원 총회를 거쳐 제15대 은행연합회장으로 공식 확정되면 12월 1일부터 3년 임기를 시작합니다. GS 칼텍스가 데이터 센터 산업 분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액침 냉각유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서버 하드웨어가 고도화되면서 기기 발열량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이를 냉각시키기 위한 업계의 기술 개발 현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인 지스타 2023이 오늘 부산 백스코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40개가 넘는 국가에서 천여 개의 업체가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는데요. 미공개 신작을 기다렸던 게이머들이 몰리며 성황을 이뤘습니다. 현장에서 김효진 기자가 전합니다. 게임업계 수장들이 버튼을 누르자 웅장한 CG와 함께 입구가 나타납니다. 오늘 부산 백스코에서 개막한 지스타 2023. 올해로 19회를 맞은 지스타는 42개국 1,073개사가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습니다. 게임사들은 내년에 출시될 신작들을 공개하고 게임 속 캐릭터 코스프레와 게임 체험 등을 통해 게이머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지스타에서는 현장에 마련된 PC와 모바일을 통해 출시 전 신작을 미리 체험해볼 수 있습니다. 스마일게이트의 RPG 게임 로스트 아크는 PC에서 모바일로 발을 넓혔고 내년 출시에 맞춰 새로운 캐릭터를 추가합니다. 내년 3분기 출시되는 위메이드의 자체 개발 MMORPG 게임 레전드 오브 이미르는 그래픽에 특화된 언리얼 엔진 5로 개발돼 북유럽 세계관의 풍경과 머리카락 한 올까지 극사실적으로 표현된 그래픽을 보여줍니다. 레전드 오브 이미르라는 더 진화된 MMORPG를 선보이고 또 판타식4 베이스볼이라는 글로벌 리그를 즐길 수 있는 야구 게임을 직접 시연할 수 있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넷마블은 내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신작 3개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RPG 게임 7개의 대전은 원작 애니메이션의 세계관을 적용해 수영과 낚시, 요리, 채집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크래프톤은 내년 출시 예정인 익스트랙션 RPG 게임 다크앤다커 모바일을 공개했습니다. 게이머들은 게임 속 맵을 구현한 공간에서 신작을 체험하며 던전을 탐험하고 탈출하는 게임의 생생함을 느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번 지스타에선 게임 체험 외에도 코스프레 어워즈, 인디 어워즈 등 다양한 볼거리가 함께 열려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1조 원 넘는 몸값을 자랑하며 코스닥 시장에 화려하게 등장한 파도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충격적인 실적 부진에 투자자들은 분통을 터뜨리며 부실 상장 의혹까지 제기한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기술 특례 상장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파도가 공모가 뻥튀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공모가 산정 당시 회사가 실적 부진을 알면서도 매출 전망치를 부풀려 상장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파도의 2분기 매출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웠고 3분기 역시 3억 원에 그쳤습니다. 참담한 실적 충격 여파는 고스란히 주가에 전해졌습니다. 오늘장 파도의 종가는 18,500원, 공모가 대비 반토막 수준입니다.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 상장 주관사에 대한 책임론까지 번졌습니다. 6월 말 기업 실사를 진행했지만 매출 공백을 짚어내지 못한 겁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파도와 상장 주관 증권사를 대상으로 집단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파도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며 기술 특례 상장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술 특례 상장은 미래 성장성을 인정받은 기업들의 재무적 요건에 대한 문턱을 낮춰 주식시장에서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실제 목표 실적을 못 채운 특례 상장 기업이 수두룩합니다. S바이오메딕스의 3분기 누적 매출은 2억 원대, 공모 당시 목표치와 비교하면 5%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와 함께 자람테크놀로지, 시큐레터, IMT, 센서뷰 등도 줄줄이 실적 부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기술 특례 상장에 나선 28곳 중 18곳이 공모가보다 낮은 주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S바이오메딕스는 공모가 대비 60%가 넘게 빠졌고 버넥트, CG트로닉스도 공모가 대비 반토막이 났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조용병 전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오늘 차기 은행연합 회장으로 내정됐습니다. 4대 금융지주 회장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국내 은행권을 대표하게 됐는데요. 정부에서 크게 압박하고 있는 상생금융은 앞으로 큰 숙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은행권을 대표하는 새 은행연합 회장 자리에 조용병 전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낙점됐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오늘 회장 후보추천위원회 회의와 이사회를 열고 조용병 전 회장을 차기 은행연합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습니다. 이사회는 조 전 회장을 제15대 은행연합 회장 후보로 선정하고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새 회장의 임기는 12월 1일부터 3년입니다. 회추위는 낙점 배경에 대해 조 후보자는 금융산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탁월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은행산업이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한 은행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적임자로 평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전 회장은 1984년 신한은행에 입행해 그룹 회장에 오를 때까지 신한금융 한 곳에 몸담은 정통 신한맨입니다. 2017년부터 6년의 회장 임기 동안 신한금융을 국내 굴지의 금융지주사로 입지를 공고히 했다는 평을 받습니다. 앞으로 조 전 회장이 은행권 전체의 목소리를 대변해 금융당국과 원만한 소통을 이어갈지 관심이 쏠립니다. 현재 은행권을 향한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강한 압박은 조 전 회장의 어깨를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커지고 있는 상생금융 확대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은행권 수장으로서 가장 큰 숙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은 오는 20일 당국 수장들을 만나 취약계층 지원 및 가계부채, 내부 통제 관리 방안, 지배구조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임기 만료를 앞둔 김광수 회장은 소비자 보호 상생 문제도 많이 신경 썼지만 사회적으로 잘 평가받지 못하는 게 오늘의 현실이라며 새로 오시는 분이 경력도 많고 리더십도 있어 이 상황을 잘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서울디자인재단이 오는 17일부터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세계적인 디자이너 스테판 사그마이스터의 Now is better, 지금이 더 낫다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작가는 과거와 현재의 데이터를 비교해 지금이 더 나은 세상이다라는 긍정의 메시지를 100여 점의 작품에 담았습니다. 1915년 세계적으로 번개에 맞아 사망한 사람이 50명이었다면 100년 후인 2015년엔 날씨를 예측하는 기술, 안전장비의 발전 덕분에 단 한 명의 사람만이 사망한 데이터를 활용해 작품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50년에서 200년 사이의 삶의 질, 기대 수명, 죽음, 빈곤 등의 이슈와 연관된 데이터와 자료를 조사해 혼합 매체 작품 시리즈를 제작했습니다.
이번 사그마이스터의 전시는 내년 3월 3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초거대 AI나 데이터 센터처럼 대규모 서버를 사용하는 산업이 증가하면서 이곳에서 발생하는 열을 잡는 열 관리 시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버 냉각용 에너지가 전체 사용 전력량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어 업계에선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기술 개발이 한창인데요. 박세아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열을 낮추거나 아니면 이 데이터 센터 서버에 나는 열을 좀 관리하는 게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오늘 GS 칼텍스가 열 관리 시장 진출을 좀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네, 이 GS 칼텍스가 데이터 센터 산업 분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액침 냉각유 제품을 출시하면서 열 관리 시장 진출을 알렸습니다. 차세대 기기 냉각 기술로 평가받는 액침 냉각 전용 윤활유 제품을 처음 출시한 건데요. 액침 냉각 방식은 서버와 배터리 등 열이 발생하는 전자기기를 전기가 통하지 않는 비전도성 액체에 직접 담가서 냉각하는 기술입니다. 이 액침 냉각이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고 어려운데 기존에는 어떤 방식으로 열을 좀 관리했습니까? 네, 기존에는 공기를 이용해서 열을 식히는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액침 냉각 방식은 공기 냉각 방식과 비교해서 소모되는 에너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효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버 하드웨어 고장의 주된 원인이 발열과 먼지, 수분인데요. 액침 냉각은 이 같은 원인을 제거해서 기기의 고장 가능성을 낮추고 또 사용 수명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게 업계 설명입니다. 이 액침 냉각처럼 열을 관리하는 기술이 계속해서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최근 대규모 서버를 갖추는 산업이 증가하고 있고 또 서버 하드웨어가 고도화되면서 기기 발열량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냉각시키기 위해서 소모되는 에너지에 대한 절감 필요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관측이 되는데요. 특히 데이터 센터는 일반 건축물 대비 40배에서 100배가량 많은 전력량을 소비합니다. 이 중 서버 냉각용 에너지가 전체 사용 전력량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절감하기 위해선 이 액침 냉각 방식 등이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GS 칼텍스는 이번에 출시한 데이터 센터용 액침 냉각유 외에도 전기차나 배터리 기업들과 협력해서 관련 설비의 액침 냉각 기술 적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액침 냉각 기술은 데이터 센터 서버뿐만 아니라 이 전기차용 배터리, 급속 충전기, 에너지 저장 장치용 배터리 등 성장하는 미래 산업 분야에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서 향후 열 관리 시장에서의 비중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기업들의 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앞서서 SK엔무브가 열관리 솔루션 사업에 본격 뛰어들었습니다. 지난해 SK엔무브는 미국의 데이터 센터 액침 냉각 시스템 전문 기업인 GRC에 2,5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324억 원 규모의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고품질 윤활기유를 활용한 유체와 또 데이터 센터 액침 냉각 시스템을 함께 개발하고 상업화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SK엔무브는 장기적으로 프리미엄 윤활기유를 열관리 유체로 활용하는 열관리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해서 액체 기반 종합 열관리 솔루션 제공사로 성장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세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현대차그룹 계열 건설사인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우크라이나 인프라 재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박람회에 참여해 송변전 사업과 비료화학 사업 등에 대한 진출 기반을 마련했는데요. 앞으로 보다 다방면에서 전후복구 사업 참여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진행된 2023 우크라이나 재건 박람회에 참가해 전후 복구 사업 참여 기회를 넓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에너지부가 주관한 이번 박람회는 우크라이나 26개 지방정부와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 등 약 30개 국가, 500여 개 정부기관 민간단체 및 건설 제조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현대건설은 국내 건설사 중 유일하게 박람회 내 홍보부스를 운영해 시공경력과 기술력을 알렸고 2건의 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력공사와 송변전 신설 및 보수공사를, 키이우 보리스필 수도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보리스필 수도공항 인프라 확장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각각 체결했습니다.
이번 박람회 참여와 MOU 체결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 시장 진출의 입지를 다지고 있는 만큼 향후 다양한 재건 프로젝트 참여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도 같은 행사에 참여해 모듈러 건축 사업과 비료 화학 사업 협력을 위한 MOU 2건을 체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크리비리흐시와 MOU를 체결한 현대엔지니어링은 향후 크리비리흐시 지역 내 모듈러 공법을 적용한 주택, 병원, 학교 등의 인프라 건설을 위한 논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모듈러 공법은 기존 건축 방식 대비 공사 기간이 짧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속도를 높여줄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대엔지니어링은 우크라이나 최대 민간 비료 생산 기업을 보유한 그룹 DF와 손잡고 비료 화학 플랜트 복구 신규 플랜트 건설 사업 등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당사의 모듈러 공법 역량과 비료 화학 플랜트 복구 및 건설 사업 협력 등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생활 기반 시설과 농업 부문의 안정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포스코 ENC가 리모델링 관련 신기술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 ENC는 리모델링 수주 실적과 준공, 진행 현장 수 등에서 1위를 기록 중인데요. 경험과 기술력을 앞세워 리모델링 분야의 리딩 건설사 입지를 강화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포스코 ENC가 이달에만 리모델링 관련 신기술 3가지를 공개했습니다. 포스코 ENC는 오늘 리모델링 특화 바닥 차음 시스템과 모듈러 난방 급당 시스템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닥 차음 시스템은 70mm 일괄타설 몰탈 구조를 구현하기 위해 개발한 방진 모듈판, 포스코의 친환경 부산물로 만든 고비중 몰탈, 발포 열가소성 폴리우레탄 신소재를 활용한 복합 점지지 차음 구조를 기존 슬래브에 올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2004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층간소음에 대한 별도의 법적 기준이 없었고 기존 아파트의 바닥 두께도 대부분 120에서 150mm에 불과해 층간소음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스코 ENC는 다수의 리모델링 현장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의 바닥 차음 시스템으로는 세대의 층간소음 저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공법을 개발했습니다. 신기술을 적용하면 리모델링 아파트도 국토교통부에서 규정하는 동등한 수준의 차음 성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모듈러형 난방 급당 시스템은 통합 열교환기와 연결 배관을 모듈화한 게 특징입니다. 공장에서 조립해오는 만큼 현장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한편 이달 초에는 포스코 특수 강건재를 활용한 리모델링 전용 수직 증축 구조 시스템도 공개했습니다. 신기술을 적용하면 옥상의 펜트하우스 등 다양한 평면을 구현할 수 있어 리모델링 단지의 일반 분양 가구 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 ENC의 잇따른 리모델링 기술 개발은 핵심 전문 인재를 주축으로 가동된 A팀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지난 5월 출범한 A팀은 빠른 실행력을 뜻하는 애자일의 의미를 담아 설계, 시공, R&D 분야 등 소수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됐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여행업계가 실적 개선 소식을 연달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에는 엔데믹 후 처음 맞이한 여행 성수기였는데요. 여름 휴가철에 긴 추석 연휴가 포함된 데다 고가의 패키지 수요가 확대된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주요 여행사들이 지난 3분기 줄줄이 좋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등 모처럼 여행 성수기 특수를 톡톡히 누렸습니다. 하나투어는 올해 3분기 매출 1,267억, 영업이익 13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38.35% 급증했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습니다. 같은 기간 모두 투어는 작년보다 420% 늘어난 539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30억 원으로 3개 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노랑풍선의 3분기 매출은 313억 원, 영업이익은 37억 원으로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9% 늘었고 지난 2019년과 비교해도 142% 높습니다. 여행업계가 나란히 호실적을 올린 배경으로는 지난 5월 정부의 공식적인 엔데믹 선포 후 전통의 성수기인 3분기를 맞이하게 된 점이 꼽힙니다. 3분기는 여름 휴가, 추석 연휴 등이 포함돼 있어 원래 여행업계의 성수기인데요. 올해의 경우 추석 연휴가 최장 12일로 예년보다 길었던 만큼 장거리 여행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건 역시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여행사들이 내놓은 프리미엄 패키지 흥행도 호실적을 이끌었다는 평가입니다. 하나투어는 유럽 등 중장거리 지역에서 하나팩 2.0 패키지의 비중이 72%를 차지했다고 밝혔으며 모두투어 역시 모두 시그니처의 판매 비중이 코로나 이전보다 18%포인트 오른 23%를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행사들은 4분기에도 실적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연말 등 동계 성수기를 공략해 다양한 항공의 좌석을 확보하고 차별화된 패키지 상품을 출시하는 등 엔데믹 이후 늘어나는 여행 수요를 맞추겠다는 전략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호진입니다. 서울경제진흥원 SBA가 공공기관 최초로 기관 이름을 건 스바버거 세트를 출시했습니다. SBA는 바스버거와의 컬래베이션을 통해 탄생시킨 이 제품을 한 달가량 판매하고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중소기업 돕기에 나섰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매장을 찾았습니다. 경쾌한 손놀림으로 소고기 패티 위에 치킨 패티를 올립니다. 소스를 뿌리고 튀김까지 조리에 담으면 햄버거 세트가 완성됩니다. 서울시 중소기업지원기관 SBA가 수제버거 브랜드 바스버거와 컬래버에 만든 스바버거 세트입니다. SBA와 바스버거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달 진행한 레시피 공모전은 6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버거 토핑부터 소스와 프라이, 음료 등을 조합해 스바버거 레시피를 만든 겁니다. 바스를 거꾸로 하면 스바인데 저희 서울경제진흥원의 약자가 SBA 스바예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 직원들이 착안해서 저희가 여태까지 기존에 있던 공공부문하고 다르게 새로운 시도를 되게 많이 해요. 중소기업 지원하기 위한 방법의 패러다임을 SBA는 컬래버 캠페인 취지에 맞춰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창업자와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스바버거 세트 간식 지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다음 달 3일까지 바스버거 주요 매장과 온라인 배달 플랫폼 등을 통해 한시적으로 선보입니다. SBA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에서 시도하지 않은 도전적인 컬래버 등을 통해 대중과 소통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내일 곳곳으로 눈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등 많은 지역에 첫눈이 오겠는데요. 새벽 한때 대부분 비로 내리다가 낮부턴 점차 눈으로 확대하겠고요. 충청과 호남, 제주도는 모레 낮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충청과 전북, 경북에 3에서 8cm, 제주 산간에 최고 10cm의 큰 눈이 예상됩니다. 철저한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기온도 다시 내려갑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3도, 낮에는 2도로 아침보다 낮 기온이 더 낮겠고요. 토요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4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잦은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3도, 대전 영하 2도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도, 대전 5도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속초와 강릉 3도로 시작해 낮에는 7도에서 8도 선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6도, 부산 7도로 시작하겠고 낮에는 광주 8도, 부산 12도 보이겠습니다. 내일 해상으로도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전해상의 물결 최고 4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비와 눈으로 인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는데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